테슬라 소식입니다. 베를린 기가팩토리 내달부터 생산 개시. 환경단체 등의 저지에도 불구 테슬라의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12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다.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인 오토모비로에는 29일 테슬라의 새로운 생산 시설인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12월부터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의 규제와 환경운동가들의 반대로 몇 차례 지연된 베를린 인근 브란덴부르크에 위치한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수일 내 생산을 개시할 준비를 마쳤다.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는 테슬라 모델 Y가 주력으로 생산, 유럽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매체는 테슬라가 주당 약 1,000대가량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까지 3만 대가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를린 기가팩토리 가동으로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과 중국 상하이 공장의 생산이 자유로워지고 유럽의 운송 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산 50만 대 규모인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테슬라는 프리몬트와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합쳐 총 150만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26일 베를린 배터리 공장에 대한 EU유럽연합이 1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미국과 서워도 아이폰 쓰는 중국인 스마트폰 시장서 1위 탈환. 애플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시 왕좌에 올랐다. 지난 2015년 12월 1위 자리에 오른 이후 6년 만이다. 29일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10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제조사 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애플이 올 하반기 출시한 아이폰 13의 판매 호조 덕이다. 지난 10월 출시한 아이폰 13 출시로 애플의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월 대비 46% 증가했다. 애플은 중국 내에서 광군제를 기다리며 소비가 미뤄지는 상황에서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카운터포인트는 진단했다. 반면 애플 외 다른 업체 대부분 전월 대비 판매량이 감소했고 전체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다. 탈운 파탁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13 시리즈를 아이폰 12 시리즈보다 저렴하게 출시하면서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라며 화웨이는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선전했지만 애플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시장의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애플이 공급 부족을 겪지 않았다면 판매량은 더욱 높았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 시장 내에서 아이폰 13 시리즈의 상위 모델은 프로와 프로맥스의 대기 기간은 약 4에서 5주로 파악된다. 일부 소비자는 제품을 빨리 받아보기 위해 프리미엄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중국 화웨이가 휘청이면서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독주가 심화되고 있다. 중저가 시장에선 비보, 오포,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가 선전하고 있지만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의 적수가 없다는 평가다. 반면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점유율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시장 1위 업체인 삼성이 가장 고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 시장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나델라, 고유와 MMS 주식 절반 팔았다. 나델라는 클라우드 사업에 집중해 MS를 부활시킨 주인공이다. 2014년 그가 취임한 뒤 MS의 주가는 780%가량 올랐다. 코로나19 대유행 뒤에도 MS 주가 상승세는 계속됐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MS 제품 수요가 늘었고 올해 MS 주가는 50% 이상 올랐다. 나델라 CEO는 지난 6월부터 이사회 회장직도 겸하고 있다. WSJ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지난주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 나델라가 지난주 이틀 동안
MS 주식 83만 8,584주를 매도했다고 전했다. 매도 전 나델라 CEO는 MS 주식 약 170만 주를 보유했던 나델라는 이번 매도로 2억 8,500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된다. MS 측 대변인은 관련 성명에서 나델라는 개인적 금융계획 등 다양한 이유로 MS 주식 약 84만 주를 처분했다며 그는 계속해서 MS의 성공을 위해 헌신할 것이며 그의 MS 보유 지분은 MS 이사회가 정한 보유 기준을 크게 웃돈다고 밝혔다. 워싱턴주의 세법 변경도 나델라 CEO의 대규모 주식 매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분석했다. 워싱턴주는 내년 초부터 연 25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 7%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업스페덱스 제치고 미 최대 운송업체 도전. 아마존이 미 운송업의 양대 산맥인 업스와 페덱스를 제치고 미 최대의 운송업체 자리도 차지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데이브 클라크 아마존 전세계 소비자 사업부 최고 경영자는 29일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미국 내 최대 운송업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랫동안 미국 운송시장을 장악한 업스와 페덱스를 꺾고 업계 1위를 차지하겠다는 선언이다. 아마존은 2014년부터 자체 물류망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 2013년 연말 쇼핑 대란으로 주문이 밀리며 택배업체들이 배달을 제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물류망의 중요성을 깨닫고 직접 물품 배달에 나선 것이다. 이후 아마존은 자체 물류망을 개척했고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물류를 배달하는 택배업체 수천 개를 편입시켜 이들이 아마존 물품만 배달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자체 트럭, 항공기, 화물선 등도 운용하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로 인해 2019년 미국 소비자에 배송한 45억 개의 물품 중에 58%인 23억 개를 직접 배송할 수 있었다. 그 규모는 더 커져 지난 8월에는 아마존의 전체 물량 중 66%를 자체 배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CNBC는 이 같은 아마존의 자체 운송 시스템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 차질이 빚어진 올 연말 쇼핑 시즌의 주요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클라크는 이런 일을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며 20년 동안 물류 인프라, 이를 구동하는 기술 플랫폼을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 투자은행 도이체방크는 이날 업스의 추천 등급을 매수해서 보유로 떨어뜨렸다.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CNBC는 도이체방크는 업스가 올해까지 보였던 강세를 내년에도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며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